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세포호흡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태까지는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세포호흡이 진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어요. 산소는 어디 있어요? 전자전달계의 맨 마지막에 전자를 받아줄 때 쓰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기억 안 나면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전자전달계가 이렇게 있을 때 전자가 쭉 가면 맨 마지막에 누가 받냐면 산소가 받습니다. 자, NADH가 전자를 줘도 마찬가지고 FADH2가 전자를 줘도 마찬가지인데 전자는 쌍으로 받죠. 받으면 아이고 2 빼고 이렇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죠. 물 한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산소 한 분자가 쓰이려면 NADH나 FADH2나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요 숫자 개념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산소가 없을 때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요 뒤에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단백질이나 지방, 우리 지금 포도당만 가지고 배웠잖아요. 근데 단백질이나 지방 등도 에너지를 낸다고 배우잖아.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느냐?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 무산소 환경이 되면 뭐가 문제인지 봅시다. 자, 산소가 없는 환경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를 맨 마지막에 산소가 받아줘야 되는데 산소가 없죠. 그러면 전자를 받아줄 애가 없죠. 그러면 이게 4번이죠. 4번 컴플렉스가 전자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얘가 뺏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자를 그냥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전자를 그냥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수소 펌핑이 안 돼요. 전자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NADH가 NAD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이거 안 바뀌어. 왜냐면 전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전자를 뺏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NAD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TCA 회로에서 NAD 플러스가 NADH로 되는 반응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소시트르산이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이 된다. 이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NAD가 전자를 받아줄 애가 있어야 산화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전자 받아줄 애가 없잖아.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TCA 회로 전체가 멈춥니다. 그러면 지금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게 지금 내막이고요. 그죠? 외막 이렇게 있고요. 근데 TCA 회로도 안 돼. 전자전달계도 안 돼.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산소가 없는 환경이 돼도 에너지가 필요하면 움직여야죠. 이런 환경이 있나? 있죠.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한번 해봅시다. 자, 달려. 막 달려. 그러면 허벅지 근육에서 산소가 예를 들어서 1000개 필요하대. 근데 내가 아무리 숨을 핥딱거려도 800개밖에 못 갖다 줘. 그러면 이 허벅지에 있는 몇몇 개의 세포들은 무호흡 상태가 됩니다. 그럼 죽어야 돼? 잠깐 무호흡됐다고? 아니죠. 그 상태에서도 에너지가 필요하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구현해내야죠. 그게 무산소 호흡입니다. 자, 볼게요. 자, 무산소 호흡을 하면 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지금 미토콘드리아 자체는 완전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는 요 반응에서 ATP 2개 얻죠. 그 다음 두 분자의 NADH 얻죠. 즉, 이 반응이 되려면 NAD가 NADH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NADH가 말산 아스파르탄 셔틀이나 아니면 글리세롤 인산 셔틀 타고 안에 들어가서 내막에서 NAD로 바뀌어서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되는데 소비가 안 돼. 소비가 안 되니까 뭐가 문제야? 원래 이 포도당이 피루부산 되는 과정 자체는 산소가 필요 없어요. 산소가 없어서 계속 이 과정만 진행해도 ATP를 얻긴 얻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NAD가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이거 자체는 기능을 아무것도 못해요. 산소가 없으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NAD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쉬운 대로 해당 과정이라도 끊임없이 하면서 이 두 개, 꼴랑 두 개의 ATP라도 끊임없이 얻어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누가 NAD를 만들어주겠느냐? 이게 무산소 호흡의 키입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림 보면서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가 피루부산이 이 안에 들어가도 피루부산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나옵니다.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미 피루부산이 많아서 이 안에 들어가도 아무 일도 안 하잖아? 그러면 들어갔다 나오겠죠.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나오는 곳도 있을 거니까. 그죠? 나옵니다. 나오면, 즉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게 들어갔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피루부산이 이제 세포질 안에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이 NADH가 NAD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이 해당 과정이라도 끊임없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피루부산한테 전자를 줘버립니다. 그러면 피루부산이 환원되는 거죠. 전자를 받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피루부산이 산화되면서, 그죠? 활성 아세트산이 돼야 됩니다. 산화되면서. 근데 환원됐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젖산으로 됩니다. 이 과정을 젖산 발효라 부르죠. 젖산이 만들어져서 젖산이 되는 거야. 이건 우리 사람 몸의 근육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열심히 막 달리기 막 뛰고 나면은 몸에 젖산이 막 생기는 거야. 그 젖산이 생기면 pH가 내려가고 그러면 그게 통증이 되겠죠. 알배긴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산소 상태가 되면 젖산이 많이 쌓이는 거고요. 다시 쉬면서 호흡하면 젖산이 간으로 가서 이거에 역반응이 일어나서 피루부산이 다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TCA회로 거치면 젖산이 사라지면서 다시 근육통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배기고 난 다음에는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서 젖산을 간으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산소 호흡해서 산소를 충분하게 내 몸속에 갖다 주면 젖산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빡세게 운동하고 난 다음에 알배기면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산소 운동 아니고 유산소 운동, 혈액순환도 빠르고 산소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럼 젖산이 빨리 없어진단 말이죠. 됐죠? 이거는 알코올 발효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사람이 하는 건 아니죠. 효모 같은 애들이 합니다. 술 만들 때 쓰는 애들. 그거 말고도 많은 종류의 세균들도 하는데 요거는 이거랑 뭔 차이가 있냐면 이건 탄소 3개가 됐죠. 즉 이산화탄소, 탄소원의 손실이 없습니다. 근데 요 과정 보시면 피루부산에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납니다.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죠. 여기 곱하기 2를 쓴 건 포도당이 기준이기 때문에 피루부산이 이렇게 두 개 만들어져서 여기서 CO2 하나, 여기서 CO2 하나. 그래서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탄소가 하나 끊어져 나와요. 요게 떨어져 나오죠, 요게. 그래서 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오면서 2탄짜리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됩니다. 요 아세트알데하이드. 요게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다가 NADH가 이 아세트알데하이드한테 전자를 줘요. 그러면 에탄올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술이죠. 요거나 하는 목적은 뭐냐면 NAD를 다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ATP를 만들거든요. ATP를. 그죠? NADH 여기서 만들어진 거 그냥 여기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거 여기서 쓰는 거야. 그래서 NADH는 새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그럼 본전이죠. 두 개 만들고 두 개 쓰고. 근데 급박하니까 요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요 작은 ATP라도 이용하겠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젖산 발효하면 젖산이 막 쌓이고 알코올 발효하면 알코올이 쌓이겠지만 ATP는 만들 수 있겠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산소가 없어도. 그죠? 하지만 산소가 있을 때는 포도당 한 분자가 32개, 적으면 30개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딸랑 2개 만듭니다. 효율은 형편없이 떨어지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아세트산 발효. 아세트산을 어른들은 초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초산 발효라고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에탄올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을 해. 그래서 이거는 신기하게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발효입니다. 발효라는 말은 왜 산소호흡이라는 말을 쓰지 않냐면 아직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돼야 완벽하게 산화가 된 겁니다. 근데 알코올이라든가 젖산이라든가 하는 애들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아니죠. 아직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간산물입니다. 그래서 중간산물로 바뀐다. 발효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부패와 발효의 차이는 알죠? 부패든 발효든 비슷한데 발효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부패는 사람이 먹을 수 없어서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라면 완전히 떨어져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면 이거 세포호흡이라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중간산물로 바뀌어. 그러면 이거 발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자, 에탄올을 산소가 있으니까 이거에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세트 알데히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아세트 알데히드가 에탄올이 될 때 NADH가 들어갔죠?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얘가 받았으니까 요거는 환원되는 건데 거꾸로 가면 산화되니까 NADH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과정에서 이 초산 발효를 하는 생물들은 요거를 아세트산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독특한 효소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도 또 하나의 NADH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초산 발효하는 애들은 뭐야? 초산 발효하는 애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전자전자에게도 돌아가겠죠. 산소가 있는 환경이니까. 하지만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벽하게 분해되지는 않고 중간산물이 생겼으니까 발효라고 넣습니다. 산소가 있지만. 그래서 에탄올에서 NADH 나오기 때문에 요 젖산 발효나 알코올 발효보다는 ATP를 많이 얻겠죠. NADH 2.5개, 2.5개니까. 맞죠? 2개보다 많잖아? 많이 얻는데 완벽하게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초산 발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 식초 만들던 방법이죠. 막걸리를 만들어서 막걸리를 뚜껑을 열어놓으면 시큼해지거든요. 어른들이 옛날에 그걸 막걸리 식초라고 부르면서 그걸 음식에 넣어서 먹었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뭐 쉬운 얘기입니다. 해당 과정이라도 해보겠다고 NAD가 필요하니까 주변에 있는 애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애를 엉뚱한 애를 환원시키고 NAD 가지고 계속 포도당을 분해하는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에탄올 중간산물이고 에너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술 자체가 칼로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가 많으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탄수화물만 얘기했죠. 포도당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단백질이나 지방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느냐? 그 과정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포도당이 해당 과정 거쳐가지고 쭉 지나가면 우리가 아는 인산화가 됩니다. ATP 만드는 과정이죠. 여태까지 공부했던. 자, 단백질은 어떻게 됐느냐? 단백질은 분해되면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에서 NH3, 즉 아미노기가 제거된 후에 아미노산의 일부가 피루부산으로 바뀌든가 혹은
아세틸 코에이로 바뀌든가 혹은 시트르산 회로의 중간 산물로 바뀌어서 이 호흡 과정에 참여합니다.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개니까 조금씩 다르긴 해요. 하지만 피루부산으로 바뀌든 아세틸 코에이로 바뀌든 시트르산 회로로 바뀌든 되겠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해당 과정에 참여하진 않아요. 단백질은. 그죠? 요렇게 바뀌어서 요 회로 중간으로 편입되어서 만약에 아미노산의 일부가 아미노기 없어지고 피루부산으로 들어가면 피루부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에너지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나면 전자전달기까지. 어렵지 않죠?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 지방이 이렇게 생겼죠?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3개. 이게 우리가 아는 흔하게 얘기하는 지방입니다. 요 글리세롤은 이걸로 바뀌어.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G3P죠. 예. G3P로 바뀌어서 요 과정을 쭉 진행합니다. 에너지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지방은 요 지방산의 길이가 조금씩 다양한데요. 뭐 16개, 18개, 20개 뭐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 지방산은 아세틸 코에이로 바뀌는데 요 과정이 이 옆에 추가해 놨던 걸로 베타 산화 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타 산화. 자, 한번 볼게요. 왜 지방이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16개, 탄소 16개짜리 지방입니다. 16개. 자, 16개짜리 요렇게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아니고 지방산이 탄소 2, 3, 4, 5, 6, 8, 9, 10, 아우 길어라. 11, 12, 13, 14, 15, 16. 예,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요거 일일이 다 기억해야 되느냐? 결론만 봅시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요렇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FADH2 하나 생겼죠? 보이죠? 네. FADH2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NADH 하나 생기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뭐가 됐냐면 아세틸 코엔자이마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탄소의 수는 14개로 줄었죠. 16개짜리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 지방이 글리세롤이 있고 지방산이 있는데 이 지방산 하나를 놓고 보면 자, 탄소 18개짜리가 있는데 요거를 이 반응에 참여하는데 이 반응이 베타산화죠. 자, 베타산화라고 부르는 이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얘가 여기에 이렇게 코엔자임 A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팔미트산인데 팔미토일 코엔자임 A 이렇게 부르죠. 팔미트산에 코엔자임 A가 붙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ATP가 AMP가 됩니다. 즉 ATP 두 분자를 썼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요 과정 되는데 ATP 두 분자 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되면 뭐 하는 거야? 16개짜리가 14개로 즉 탄소 2개가 끊어지면서 이거는 뭐로 바뀌냐면 아세틸 코A로 바뀌고 그리고 이 끊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전자를 가지고 FADH2와 NADH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가정에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요거 화면 좀 지우고 실제로 16개짜리 팔미트산이 탄소 16개짜리 팔미트산이 에너지를 몇 개나 만드나 한번 봅시다. 네. 자, 보시면 탄소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개짜리라고 칩시다. 예. 팔미트산, 지방산 하나야. 원래 요렇게 붙어 있는 다리 중에 요거 하나. 에너지 얼마나 내나 봅시다. 요게
코엔자임 A 붙는데 ATP 두 개 씁니다. ATP가 AMP가 되면서 인산기가 두 개 떨어져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ATP 두 분자 쓰는 거야. 자, 이제 준비됐어. 준비 단계가 됐어요. 자, 이제 베타산화거 칩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있는데 요거 요 탄소 여기 요렇게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즉 베타산화가 1에 일어나면 아세틸 코에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한 분자에 NADH, 한 분자에 FADH2가 생깁니다. 됐죠? 16개짜리면 베타산화 몇 번 일어날까요? 그려보죠. 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자, 베타산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일어나면 되겠네요. 그죠? 즉 얘는 베타산화가 일곱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타산화 과정에서 생기는 게 FADH2하고 NADH죠. 7번 일어나니까 7개 NADH와 7개 FADH2가 생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이는 몇 개 생깁니까? 아세틸코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끊어지긴 7번 끊어지지만 생기는 건 8개죠. 그죠? 그래서 8개의 아세틸코에이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자, 계산 좀 해볼게요. ATP 몇 개 생기나? 자, 요거 2.5개로 계산하면은 몇 개야? 7, 5, 35 3하면 2014 예, 17.5개. 그 다음에 요거 1.5개로 계산하면 1.5 곱하기 7, 7, 5, 35, 10.5 그죠? 아세틸코에이 하나가 돌면 예, TCA 회로 떠올라. 요거 하면 한 분자의 ATP, 세 분자의 NADH, 한 분자의 FADH2. 즉 여기서 7.5개, 여기서 1.5개. 이렇게 하면 10개. 그러면 이렇게 하면 80개.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요거 3개 다 더하면 몇 개 ATP? 108개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요 다리 하나가 요쪽 다리 다 하면 ATP의 수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 다음에 요 글리세롤은 G3P로 바뀌어서 또 해당 과정 중간으로 들어가니까 또 에너지를 내고. 그러니까 지방 한 분자가 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그래서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할 때 지방으로 저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꼼꼼하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호흡률이 뭐냐면 단백질을 이용해서 내가 에너지를 얻느냐, 탄수화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얻느냐,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를 얻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C와 H의 비율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호흡의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호흡률이라는 게 좀 다른데, 호흡률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비되는 산소분해, 숨 들이마신 거분에 후 내뱉는 CO2. 그러니까 소비되는 산소분에 생성되는 CO2의 양. 이게 호흡률이야.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들이마셔. 산소 들어오죠? 후 내뱉어.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걸 기질로 삼아서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오는 CO2의 양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호흡률을 측정하면 지금 현재 뭐를 재료로 양분으로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호흡률은 알고 있어요. 탄수화물의 호흡률은 1이고요. 단백질의 호흡률은 0.8, 지방의 호흡률은 0.7입니다. 외우기 엄청 쉬워. 탄수화물 4글자 가장 커. 단백질 3글자, 지방 2글자. 단백질이 지방보다 큽니다. 이렇게 쉽죠? 1, 0.9, 0.8이면 더 쉬웠을 건데
1, 0.8, 0.7입니다. 글자 수대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종이를 놔두고요. 여기 꼭 발화 중인 콩이어야 돼. 그냥 콩은, 씨앗 콩은 호흡을 안 해요. 근데 발화 중인 콩은 이파리를 피우기 위해서 안에 있는 양분을 이용해서 열심히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꼭 발화 중인 콩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류수를 적신 거름종이는 뭐 대조군입니다. KOH는 무슨 의미냐면 CO2를 흡수합니다. 이 기능이, 여기 종이 이거 여러분들 실험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위에 거부터 잉크방울을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시간 지나도록 놔주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면 잉크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오겠죠. 들이마시면 그 다음에 후 내뱉으면 뒤로 밀릴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과 이쪽에 똑같은 콩을 똑같이 넣는 거야. 그러면 이쪽도 숨 들이마시면 후 들어오는 거죠. 즉 들어오는 거 산소 양만큼, 나가는 거 CO2 양만큼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후 내뱉으면 이 B 같은 경우는 CO2가 여기다 흡수돼 버려. 그러니까 뒤로 밀리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들이마시고 움직였어. 후 안 밀려. 다시 들이마셨어. 후 안 밀려. 되겠죠? 그러니까 B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숫자라는 게 무슨 의미? 소비되는 산소량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은 공을 똑같이 넣었으니까 호흡량도 같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나 소비되는 산소량은 잉크 이동거리 43만큼, 이게 산소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원래 43만큼 이동했어야 돼요. 호흡을 똑같이 하니까. 근데 12밖에 안 움직였네요, 이쪽으로. 그 얘기는 뭐야? 원래는 이쪽으로 43만큼 가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12만큼밖에 안 갔어. 그 얘기는 뭐야? 뒤로 얼마만큼? 뒤로 이 두 개 뺀 만큼. 그러니까 31만큼 뒤로 밀렸다는 얘기죠. 이 31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들이마셨다가 후 내뱉는 CO2가 31만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잘 봐봐. 여기 KOH 때문에 CO2가 다 흡수돼 버려요. 들이마시면 밀렸다가 후 안 밀려. 여기 다 흡수되기 때문에 들어왔다. 얘도 똑같이 이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들어왔어. 그 얘기는 이만큼 들어왔다가 뒤로 밀린 겁니다. 이 밀린 만큼이 나오는 CO2 양이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0.7, 즉 이때 콩은 뭐를 기질로 에너지를 얻냐면 0.7이면 지방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내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세포호흡 전체적으로 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